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인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 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는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는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는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 1차는 300만원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임금채권보장법인데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데요. 최저임금이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만 4,728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확정 판결이 없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어를 변경하는데요. 체당금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체당금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소액 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 지급 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는데요. 현행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이지만 개정되면서 최대 30%인 1억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요.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 PC 또는 모바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교육을 미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육 미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애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요.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실업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퇴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정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요.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인데요.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인데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 퇴사에 의해서도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11번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정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등과 사업장의 업종 전환, 직종 개편 등으로 조직의 폐쇄, 축소,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기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이처럼 중대한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